Super China，或者说我们说的 Super Power China。没有共产党就没有新中国，没有共产党就不能发展中国。北京倡议，愿同各方共建风清气正的丝绸之路。 1대1로에 참여한 상당수 나라들이 중국의 진 빚을 갚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China is feeling its way to a kind of maritime commercial throughput empire. 잠시 뒤 중국 공안의 삼엄한 경비 속에 일렬로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인 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China has been attempting to interfere in our upcoming 2018 election. 이게 영원 건강 주 영원히 당과 함께 건. 但是是比天地的英雄，是有各种才的日常的人。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에는 시간을 잘 못 지킵니다. 항상 양해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을 못 지키게 되는 이유는 할 때마다 다 이유가 달라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준비 문제도 있고 또 일부러 저희가 너무 민감한 때는 공격이 이미 들어오기 때문에 좀 피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런 너무 이 주제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국을 죄어오는 차이나 게이트의 올가미. 제목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계속해서 그 예전 올해 초부터 한 6개월 정도 했던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을 봤거든요. 스킵을 하면서 봐서 다 보진 않았지만 이 미스터 트롯을 열심히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은 30%가 넘는 그런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은 예전에 MBC나 KBS가 독점적으로 방송할 때 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정서에 이렇게 깊이 집중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미스트롯을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칼럼을 하나 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트롯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저희는 부정선거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열중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같이 열중하는 분 정도가 저희 VON 방송을 보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중적인 어떤 그런 방송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전히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이 부정선거 문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제목을 한국을 죄어오는 차이나 게이트의 올가미 이렇게 한 이유도 바로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전환기 세계보기를 통해서 중국 문제는 여러 차례 다뤘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 문제를 너무 구체적으로는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시담론, 아주 거시담론 차원에서 중국이 지금 중요하고 중국에 대한 디테일을 다루는 것은 제가 조금 꺼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디테일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다루기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자세히 중국 문제는 더 다룰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급하게 이렇게 중국 문제를 정했던 것은 그 주제를 정했던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로이킴 방정식 저희 VO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로이킴 방정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로이킴의
또 새로운 발견, 그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이후에 발표한 그 통계 자료 속에 뭔가 인위적이고 또 조작적인 그런 그 숫자들이 보이고, 그 숫자들 속에 아주 좀 특별한 그 문자열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Follow the Party다. 이런 가설일까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커서 안 보이는 사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팔로우 더 파티가 뭔지 잘 몰랐어요. 고백을 하자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팔로우 더 파티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것이 중국 공산당의 구호라는 것을 듣고 나서 이게 정말 사실이면 너무 큰 사건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 중에 이 로이킴 가설은 조금 면밀하게 엄밀하게 검토해야 될, 좀 슬로우 다운 해야 될 그런 이슈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아주 저희로서는 철저하고 엄밀한 방식으로 검증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미국 싱크탱크의 연락을 취해서 함께 이렇게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베스트를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좀 놀랄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돕기는커녕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거는데, 그 중에서 하태경 의원이 지난주에 건 태클이 사실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해커가 한국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주장이 사기다, 뭐 조작이다, 근거가 없다, 이런 괴담이다, 이 정도면 거의 명예훼손인데, 그리고 로이킴 씨도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로이킴 씨하고 먼저 좀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분은 사실 개인의 실명도 여러 차례 내보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아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익명이기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로이킴 씨랑 먼저 이 부분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좀 직접 해명을 하도록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로이킴 가설이라는 것의 핵심은 조금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대 그 총선의 사전 선거의 비중하고 당일 선거의 비중의 차이를 대비를 해보면, 사전 선거 비중에서 당일 선거 비중을 빼고 그 차이값을 구하고, 그 차이값을 구해보면 당일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득표를 한 50% 이상 득표를 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가 있고, 또 50% 득표를 못한 이하에서 득표한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50% 이상과 이하 두 종류의 지역구 사이에 아주 독특한 어떤 종류의 규칙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규칙성이라는 것은 50% 이상 지역구에서 모두 그 비중 차이가 음수가 나오고, 또 50% 이상 그 득표를 한 지역은 차이값이 모두 양수가 나온다, 이런 것인데요. 그리고 그 차이값의 총합을 내보면 모두 같은 퍼센테이지가 나온다. 2.468이다. 이것이 바로 로이킴 가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것을 알아듣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논문으로, 에세이로 제작을 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가설을 통해서 볼 때 이 데이터 값에 어떤 종류의 그 알파벳, 아스키 코드 전화를 통해서 알파벳 숫자가 발견이 된다. 알파벳과 숫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아스키 코드가 있죠. 그것을 발견하면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온다, 이런 이제 의견을 냈죠, 로이킴 씨가. 이것을 괴담이라고 하는데, 로이킴 씨는 이것을 굉장히 섬세하고 차분하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것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서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괴담이다, 조작이다. 아주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저자와 통화를 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전화를 연결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직접 하기 때문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전화 드린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계셨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그래도 네. 사실은 실명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뭐 괴담이다,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예에 심각한 이제 훼손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의견을 좀 듣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네네. 지금 어설프게 얘기했는데 그 로이킴 가설이 이제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팩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네. 말로드 파티가 조출되는 과정, 그리고 네. 하태경 의원이 이것을 조작이라고 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네네. 좀 소회 이런 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한꺼번에 질문을 다 했어요, 제가.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흔히들 많이 아시는 히스토그램 있잖아요. 원래 예. 종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히스토그램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오는 이제 배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히스토그램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사전과 당일 차이가 당일보다 사전에서 당일과 다름없이 가운데로 모여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전에서 이제 서로 이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정도가 이제 벌어졌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걸 이제 다르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일 비중과 사전 비중의 차이를 본 겁니다. 근데 20대 지난 21대 말고 20대 그래프를 보면은 지난 총선 예. 네네 20대 총선을 보면은 그 당일과 사전 비중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예. 네, 거의 동일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제 21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차점 하나 교점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50% 구간이거든요. 교점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기울어진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뭘 말하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당일 비중을 이제 자기가 유리한 비중을 낮은 곳으로 보내서 이제 이제 불리한 곳을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게리 맨더링 개념인데 결국에는 유리한 곳에 있는 어떤 득표한 값을 이제 불리한 곳으로 보내서 그 불리한 곳을 자신이 이제 유리한 곳으로 이제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제 그런 규칙성들이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의석수, 그러니까 목표한 의석수를 구하는 그 2.486%랑 동일하게 이제 그 양이 맞아 떨어지고요. 여기까지 잠깐 이제 멈추면 지금 네. 이제 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에 일정한 패턴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 로이킴 방정식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밝히고 나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충격을 느껴서 이걸 믿지를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이 들어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종류의 규칙성이 발견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로이킴 가설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이 내용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정규 분포하고는 다른 종류의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공된 데이터가 아니면은 발생할 수 없는 확률로 나오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과 당일이 서로 다른 집단이긴 하지만은 결국 전체는 그 예전에 이병택 교수가 말한 것처럼 같은 집단이 아니냐라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두 개 그래프가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뭐 약간의 차이가 나도 약간의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확연한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21대 선거를 보면은 너무 교점이 그냥 한 개예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교점이 결국에는 당일 기준 50% 기준으로 그
이상인 구간과 아래인 구간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제 방정식이 로이킨 방정식이 아니라 단순한 이제 통계에서도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 숫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라지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지난번에 제가 하트기 의원한테 물어본 질문인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죠? 네, 예, 근데 그게 솔직히 이제 뭐 그걸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셨지만은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죠.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그런 네. 패턴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런 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팔로워드 파티는 또 조작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격다짐인데,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그거야 이제 팔로워드 파티는 이제 이 방정식과 별개로 이제 그 이동값이라는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다가 나오는 순서에서 도출된 거긴 한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건 별개거든요. 이제 FTP랑 이 방정식은 이제 별개이고, 단지 그거에 대한 규칙성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하나의 이제 의견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역공격을 받을 수 있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격을 받아도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을 하니까 좀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별개인 것만은 아니죠. 이런 규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 규칙성을 찾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이게 뭐 결코 그 자체로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이제 비판을 시작을 했다는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팔로워드 파티라는 것이 심각해진 이유는 이게 중국 공산당의 구호이기 때문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팔로워드 파티라는 개념을 알고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사후에 알게 된 거예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몰랐어요. 의미는 몰랐죠. 의미는 뭐 솔직히 네이버 쳐도 안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글자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막 만지다 보니까 이제 팔로우라는 단어도 보이고 더라는 것도 보이는데, 이제 그 뒤에 단어를 만들어봤지만 이제 문장이 돼야 되잖아요. 문장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뭐 딱히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파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가지고 이제 구글링을 해서 쳐보니까 이제 공산당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럼 이게 문장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로 이제 확인되는 인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누가 이렇게 얼핏 봐서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선거 통계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 큰 사건인데, 거기다가 그 안에 놀라운 문장이 삽입돼 있다, 이런 것은 더 믿기지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지하게 듣지도 않고 바로 지금 조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달랐어요. 이제 처음에 그냥 들고 나오자마자 듣지도 않고 뭐 사기다 이런 온갖 욕은 또 다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우한 갤러리나 그런 데서도 많이 이제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보니까 이제 또 이해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우리가 공개한 자료까지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물론 내용이 조금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서 복잡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제 복잡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개념이라 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진척사항도 있거든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진척사항도 있고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 선관위 서버를 다시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정말 조작값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저희끼리만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오히려 열심히 하지만 숨을 고르면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제만이 아니고 네네. 세계 문제이기도 하고 또 네네. 어떻게 보면은 문명사 전체에 대한 그 리뷰가 필요한 그런 문제거든요. 말하자면은 네네. 선거제도라는 것은 20세기에 겨우 인류가 도달한 네네. 엄청난 그 인권 발전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작되거나 뭐 심하게 말하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너무나 충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이 로이킴 방정식 또는 로이킴 가설 이런 것이 네네. 검증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검증되고 나서도 이것이 네네. 어떤 식으로 의미 있게 네네. 의미 있는 사건이 될까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VON에서도 이것이 논문 형태, 에세이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마 그래도 두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세 달 안에 저희도 그 세계 학계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 업데이트를 네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쯤 돼서 이제 결론이 났을 때 가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태경 의원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대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연락 오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처음부터 뭐 이런저런 플랜을 세우고 이거를 한 게 아니고 저는 오로지 그냥 데이터를 분석한 것 뿐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아직 해야 될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에세이 작업이나 이제 리포트 작업도 많이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신이 됐을 때 또 공인이 됐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분석형 인간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분석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끊을게요. 네. 예,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 로이킴 씨는 뭐 점잖은 분이라서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어쨌든 이 팔로우 더 파티 이것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그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간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져 있지 않다. 한 덩어리가 돼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만약에 팔로우 더 파티가 정말로 어떤 그 해커에 의해서 들어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될 수 있는지 미리 좀 사전에 예비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